welcome to 1gram. Let's break down today's grammar.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은 영어를 이해하는 틀 1g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챕터 2, 파트 1, 문법의 뼈대를 잡다. 시작할게요. 먼저 챕터 2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문장 성분과 품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문장 성분과 품사는 영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인데요. 주어, 명사, 보어, 형용사와 같은 익숙한 개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절과 구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명사절, 명사구, 부사절, 부사구.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막상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면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절과 구의 차이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챕터 1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의 5형식을 배울 거예요. 영어의 문장은 총 5가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형식 문장, 주격보어, 수여동사와 같은 명칭들도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분들 많을 거예요.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면 영어의 모든 문장은 결국 5가지의 형식으로 정리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강의 파트 1에서는 문장의 5가지 형식 중에서 1, 2형식까지만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은 불필요한 성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성분이 뭘까요? 전치사구, 부사구처럼 문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성분들을 말합니다. 내용상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성분들을 의미하죠. 이 불필요한 성분을 걷어내고 필수 성분 중심으로 빠르게 독해하는 비법을 마지막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는 다른 문법의 뼈대가 되는 개념이라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2개의 파트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 여러분은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문장 성분과 품사 해볼게요. 여기 영희라는 이름을 가진 귀엽게 생긴 아이 한 명이 보입니다. 영희는 태어날 때부터 영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죠. 영희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학생, 집에서는 장난기 많은 막내딸,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학생일 때, 막내딸일 때, 분위기 메이커일 때의 영희는 전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영희입니다. 갑자기 영희가 왜 등장했을까요? 이걸 문법에 적용해 볼게요. 품사는 영희라는 이름처럼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단어의 타고난 성질입니다. 반면에 문장 성분은 영희의 다양한 모습들처럼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말합니다. 품사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품사에는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8가지의 성질 중에 하나로 태어나는 거죠.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 명사.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를 3개만 잠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볼까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명사일 거예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물, 창문, 책상, 의자 이런 단어들 전부 명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슬픔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인 거죠. 다음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했을 때 달리다와 같이 동작이 그려지는 단어, 피곤하다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불러요. 다음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형용사와 부사 안 헷갈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보고 형용사의 예시를 한 개만 떠올려 볼까요? 이 남자의 특징이 뭔가요? 비율이 장난 아니죠. 가장 눈에 보이는 특징은 키가 크다는 건데요. man은 man인데 어떤 man이죠? tall man이죠. 이때 tall은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명사와 함께 쓰이죠. 다음으로 그림을 보고 부사의 예시를 한 개만 떠올려 볼까요?
여기 이 사람 어딘가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달리다는 영어로 run이죠. run은 run인데 어떻게 run 하고 있나요? 그렇죠. fast. run fast. fast는 run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예요.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명사 빼고 나머지를 꾸미는 부사. 이제 정리되셨죠? 넘어갈게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접속사. 예시로는 and, but, so와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명사 앞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 전치사. 예시로는 in, to, between, under 등이 있어요. 접속사와 전치사는 우리가 이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돼요. 다음으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 감탄사. 놀랄 때 어떻게 놀라죠? 와우, 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감탄사예요. 마지막으로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는 굳이 왜 쓸까요? 사실은 굳이가 아니에요. 예시를 하나 볼까요? Sarah is kind and friendly. Sarah likes helping other people. Sarah is a good friend. 어때요? 문장이 그리 깔끔하진 않죠. 왜 그럴까요? Sarah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그래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대명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뭔가요? 맞아요. she입니다. she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Sarah is kind and friendly. She likes helping other people. She is a good friend. 훨씬 더 깔끔하게 들리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문장을 더 깔끔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대명사는 모두 단어의 타고난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기 때문에 품사입니다. 예를 들어 jump라는 단어의 품사는 맞아요. 동사예요.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장 성분은 뒤에 나올 문장의 오형식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니까 집중하세요. 문장 성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는 은, 는, 이, 가로 해석되는 부분, 다시 말해 문장의 주체, 즉 문장의 주인공을 말합니다.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목적어는 을, 를, 에게로 해석되는 부분, 다시 말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The dog jumps.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맞아요. The dog입니다. 강아지가 점프를 하는 거죠. 동사는 뭘까요? 네, jumps입니다. 강아지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번에는 강아지가 수박을 먹고 있네요. The dog eats watermelon. 이 문장의 주어는 the dog. 동사는 그렇죠. eat. 강아지가 먹는 동작을 나타내죠. 그런데 무엇을 먹는 거죠? 그렇죠. 수박을. 을로 해석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목적어요. 따라서 이 문장의 목적어는 watermelon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The dog looks cute. 여기서 동사는 looks입니다.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looks 뒤에 cute, 이 단어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을, 를, 에게로 해석되지 않죠. cute는 어떤 문장 성분을 보충 설명하는 단어일까요? 그렇죠. 주어인 the dog를 보충 설명하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 cute는 보어인 거예요. 여러분 품사는 익숙하지만 문장 성분은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드레스가 보이죠. 그렇다면 드레스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품사는 단어의 타고난 성질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슨 사로 끝나야 돼요. 맞습니다.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드레스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지금은 알 수 없다입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역할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 말인즉슨 문장이 주어져야만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She wears a beautiful dress. 먼저 품사부터 볼까요? She, 대명사, wears, 동사, beautiful, 형용사, dress, 명사.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문장 성분을 봅시다. She, 주어, wears, 동사. 그렇다면 dress의 문장 성분은? 그렇죠, 목적어예요. 목적어인 걸 어떻게 할까요? wears는 입다라는 뜻이죠. 입다는 무엇을 입는지 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dress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다면 beautiful은 문장 성분일까요? 아닙니다. beautiful은 dress를 꾸며줄 뿐, 목적어에 포함되어 있을 뿐, 별도의 문장 성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걱정 마시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사인데요. 동사는 품사에도 있고 문장 성분에도 등장하죠. 왜 그럴까요?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오직 동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품사이면서 동시에 문장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다시 말해 필수 성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Wears a beautiful dress?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동사가 빠지면 she a beautiful dress? 마찬가지로 문장이 이상해요. 목적어가 빠지면 she wears. 무엇을 입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장이 불완전해집니다. 이처럼 문장 성분은 문장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은 총 4가지인데요. 각각의 문장 성분에 어떤 품사가 쓰이는지 살펴볼게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자리에는 동사, 목적어 자리도 명사, 대명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쓰여요. 지금까지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을 구분해 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 편할까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명사 또는 대명사로 태어난 단어들이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괄호 안에 명사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 궁금하시죠? 명사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명사라는 품사 역할을 하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예시 문장을 볼게요. He likes to dance. 여기서 likes는 동사, to dance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나타내는 목적어예요. 그런데 잠깐, dance는 춤추다, 동사 아닌가요? dance는 동사로 태어났지만 앞에 to와 함께 쓰이면 명사로 변신을 해요. to가 붙은 이런 형태를 투부정사라고 부르고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때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표현합니다. 정리하자면 to dance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쓰일 수 있는 거죠.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가장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목적어와 보어 구분하기인데요. 이 부분을 참고로 정리해 드릴게요. 목적어는 을, 에게로 해석되는 부분이라는 게 명확하죠. 보어는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나오지만 목적어는 아닌 필수 성분이에요. 보어의 형태를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She loves music. 여기서 music은 동사 love 뒤에 나왔고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타냈기 때문에 목적어예요. 그녀는 음악을 좋아한다. 반면 she became a teacher. 여기서 teacher이라는 단어는 became이라는 동사 뒤에 나왔는데요. 를, 에게 중 하나로 해석되지 않죠. became은 become의 과거형,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인데요.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다시 말해 필수 성분이 동사 뒤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어는 아니니까
보어인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서 봤던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She wears a beautiful dress. 몇 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3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형식 문장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3형식 문장부터는 다음 파트에서 다룰게요. 문장 성분에 대해 요약해 볼까요? 문장 성분이란 문장에서의 역할, 문장의 필수 성분이에요. 어떤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됩니다. 위에 있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3형식 문장인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각자 복습해 볼 건데요. 앞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복습이 길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복습이 끝난 다음 재생하시면 돼요. 그럼 복습 시작할게요. 복습이 충분히 되셨나요?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각자 생각해 보세요. 15초 드릴게요. Ready? Go! 시간이 부족하셨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끝까지 답을 생각해 본 뒤에 재생해 주세요. 다 푸셨을까요? 1번부터 답 확인해 볼게요. 1번, David is handsome. 여기서 데이빗의 품사는? 그렇죠.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 문장 성분은 뭘까요? 주어입니다. 데이빗은 잘생겼다로 해석되죠. 2번, They look happy. 여기서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뜻이죠. look 뒤에 나온 happy의 품사는 형용사, 문장 성분은 보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번, I know that person. know의 뜻은 뭔가요? 알다입니다. know는 품사도 문장 성분도 동사입니다. 4번, I left my shoes under the table. 여기서 left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leave의 과거형입니다. 여기서 leave의 뜻은 두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동사부터 볼까요? 동사를 봐야 나머지 성분이 파악되기 때문이에요. 두고 오다, 무엇을 두고 왔는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죠. 따라서 my shoes의 품사는 명사, 문장 성분은 목적어인 거예요. shoes는 명사로 태어나서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5번, Sarah and Tom are best friends. are 무슨 뜻일까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동작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죠. 문장 성분도 당연히 동사예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절과 구입니다. 여기 아주 친절해 보이는 카페 직원이 보이는데요. 두 개의 문장을 볼게요. I know her kindness. I know that she is kind. know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알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know 뒤에 어떤 문장 성분이 필요하죠? know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죠. 무엇을 아는지 나타내야 하니까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품사는 뭐였을까요? 네,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밑줄 친 her kindness와 that she is kind 모두 명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her kindness는 단어 두 개가 모여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었는데요. 이 명사 덩어리를 명사 구라고 합니다.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의 덩어리인 거죠. 해석해보면 I, 나는 know, 안다. her kindness, 그녀의 친절함을. 반면에 that she is kind를 자세히 보시면 주어 동사처럼 생긴 친구들이 보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는데요. 명사절은 단순히 단어들의 덩어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성분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어, 동사 관계가 들어가는 덩어리는 구가 아니라 절인 거죠. 왜 명사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서 그래요. 명사절을 리드하는, 이끌어주는 리더가 명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각 반에 반장이 있잖아요. 명사절의 반장 역할을 명사절 접속사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절은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주어 동사가 들어가든 결국 것으로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I, 나는 know, 안다. that she is kind, 그녀가 친절하다는 것을. 을이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목적어라서 그래요. 명사구와 명사절의 공통점은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헷갈리신다고요?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사이좋아 보이는 커플이 보이네요. 두 개의 문장을 볼게요. I met him last year. I met him when I was in high school. 첫 번째 문장에서 last year, 무엇을 꾸며주나요? last year는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I met him 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last year는 언제 만났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다시 말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데요. 주어 동사가 안 보이고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사구예요. 해석해보면 I, 나는 met, 만났다. meet의 과거형이죠. him, 그를, last year, 작년에. 반면 when I was in high school은 마찬가지로 부사 역할이지만 주어 동사가 보이죠.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아까 전에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리더라고 했잖아요.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끄는 리더예요. 부사절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절의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부사절 접속사 외는 뭐뭐 할 때, 뭐뭐일 때라는 해석을 가집니다. 해석해보면 I, 나는 met, 만났다. him, 그를. 언제?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즉, 고등학생일 때라는 뜻이죠. 부사구든 부사절이든 부사 역할을 하지만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절인지 구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명사절은 명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명사 역할을 하는 절.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어떤 거 배웠었죠? 네, that을 배웠는데요.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what도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that과 what의 차이는 뭘까요? 두 문장을 보고 차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찾으셨나요? that 뒤를 보면 완전한 절이 나와요. She is honest. 그녀는 정직하다 라는 완전한 절이요. 반면 what 뒤를 보면 she wants. 절이 불완전하죠. 그녀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나오지 않아요. 접속사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 둘 중 어떤 접속사를 쓸지 결정되는 거예요. 해석은 둘 다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I, 나는 know, 안다. That she is honest.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I, 나는 know, 안다. What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 것을. 부사절 접속사도 when 말고 대표적으로 두 개만 더 알아볼게요. before와 after인데요. 부사절은 어떤 접속사, 즉
어떤 리더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before는 뭐뭐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 when은 아까 봐서 익숙하죠? 뭐뭐 할 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포인트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부사절을 묶어서 하나처럼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해석을 엉뚱한 데 붙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에서 before I went to bed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잠에 들기 전에, 숙제를 끝내기 전에가 아니라 잠에 들기 전에인 거죠. 다음 문장도 after I got home을 하나로 묶어서 집에 도착한 후에라고 해석해야 돼요. 저녁을 먹은 후에가 아니에요. 나는 저녁을 먹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가 되는 거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when부터 묶어서 시험을 볼 때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절과 구의 마지막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절인가요? 네, 부사절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요? 명사절이죠.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I met him. 여기서도 주어 동사 관계가 보이고 When I was in high school도 주어 동사 관계가 보이니까 둘 다 절인 건데요. 앞과 뒤 중 어떤 게 더 핵심절 같으세요? 앞에 있는 절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I met him처럼 중심이 되는 절을 주절이라고 불러요. 주인공 절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주절은 독립성이 있어서 혼자 써도 돼요. 이 문장에서 when부터 다 사라져도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만 남아도 필수 정보는 다 나왔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 뒤에 나오는 부사절은 주인공이 아니죠. 이런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해요. 종속절은 주절에 의존하는 절이에요. 주절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종속절은 독립성이 없어요. 혼자 쓸 수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절을 없애버리고 When I was in high school 이라고만 한다면 내가 고등학생일 때로 문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I know 땡땡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주절이고요. 주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로 쓰인 명사절은 종속절인 거예요. 부사절과 다른 점은 명사절은 주절 안에 있는 어떤 성분으로 종속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절과 구 파트도 각자 복습해 볼 건데요.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복습이 길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복습이 끝난 다음 재생하시면 돼요. 그럼 복습 시작할게요. 복습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올바른 답을 골라보세요. 15초 드릴게요. Ready? Go! 다 푸셨을까요? 1번부터 답 확인해 볼게요. 명사절은? 그렇죠. 2번입니다. 1번은 명사구라고 부르죠. 2번,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정답은 1번입니다. I, 나는 remember, 기억한다. remember는 무엇을 기억하는지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이 필요한 거예요. 부사절이 바로 나오면 안 됩니다. 2번에 I remember before I go to school. 이 문장은 무엇을 기억하는지 목적어가 누락됐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죠.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I believe 땡땡 he is honest. believe는 믿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믿는지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나와야 할 거고 명사절 접속사 that과 what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었죠? 접속사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면 돼요. He is honest. 그는 정직하다. 완전하죠? 그러니까 답은 1번 that입니다. 나는 believe, 믿는다.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문법의 토대를 완성하신 거예요. 원래 토대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리는 법인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걸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Great job! 우리 아주 조금만, 아주 간단한 개념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영어에는 총 몇 가지 형식의 문장이 있을까요? 네, 5가지인데요. 그 중에 이 형식까지만 오늘 간단하게 보고 나머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 봤던 내용 복습해 볼게요. 문장 성분이란 문장에서의 역할 또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했었죠. 문장 성분에는 몇 가지가 있었나요? 그렇죠. 4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4가지라고 바로 답하셨다면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 강의의 내용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따라 문장의 형식이 결정돼요. 1형식 먼저 보겠습니다. 1형식 문장의 예시를 보고 1형식 문장은 어떤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보세요. She, 그녀는 주어. Sleeps, 잔다, 동사. The baby, 아기는 주어. Cried, 울었다, 동사. 나는 주어. Laughed, 웃었다, 동사. The sun, 해는 주어. Rises, 뜬다, 동사. They, 그들은 주어. Arrived, 도착했다, 동사. Late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 언제 도착했는지 알려주는 어떤 품사일까요? 네, 부사입니다. 동사를 꾸며주죠. 이제 공통점이 보이실 텐데요.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완성되는 문장을 말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성분이 주어, 동사뿐인 거죠. 주어는 영어로 subject, 줄여서 s라고 쓰고요. 동사는 verb, 줄여서 v라고 씁니다. 문장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필수 성분이 주어, 동사밖에 없다? 그러면 1형식인 겁니다. 1형식 문장은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2형식 문장도 한번 볼게요. 2형식 문장은 어떤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할까요? She, 그녀는 주어. is, 이다, 동사. 그 뒤에 무엇인지 나타내야만 하죠. 그녀는 이다 만으로는 문장이 안 되니까요. is 뒤에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목적어로 해석되지는 않으니 a students는 어떤 성분일까요? 네, 맞아요. 보어예요. he, 주어, is, 동사, tired, 보어. they, 주어, look, 동사, happy, 보어. this soup, 주어, tastes, 동사, good, 보어. 여기서 taste는 오늘 강의에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taste에서 문장을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어떤 맛이 나는지 수프라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굿은 보어인 거죠. he, 주어, became, 되었다, 동사. a teacher, 무엇이 되었나요? 선생님이. a teacher, 보어입니다. 혹시라도 목적어랑 보어 구분하는 게 헷갈리시면 앞에서 공부했던 목적어 보어 구분하는 팁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last year, 이건 뭘까요? 네,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 구예요. last year이 문장에 없어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He becam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만으로도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니까요. last year는 언제 선생님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설명일 뿐이죠. 따라서 became을 꾸며주는 부사구인 거지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나니 이 형식 문장의 필수 성분이 바로 보이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줄여서 쓰면 SV,
그리고 complement에 C를 써요. 이때 보어는 어떤 성분을 보충 설명하는 보어이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에서의 보어를 주격 보어라고 불러요. 줄이면 subjective complement, SC입니다. 이 부분은 연습 문제 없이 넘어갈게요. 1, 2 형식은 워낙 간단해서 다음번에 3, 4, 5 형식까지 마치면 모아서 복습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드디어 강의가 끝났습니다. 영어 문법의 토대를 마련하는 첫 번째 강의여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챕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챕터가 이번 챕터 2인데요. 챕터 2의 절반 이상을 여러분이 이미 끝내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오늘 내용이 잘 복습되어 있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용 꼭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보기로 마무리할게요.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메모하시면서 꼭 복습해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 챕터 2, 파트 2에서 만나요.